국민의힘이 달라졌다. 달라지고 있다. 달라졌다. 뉴데일리는 장동혁, 나경원, 김민수, 신동욱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좌익과 제대로 싸우는 전사 집단이 구성됐다. 올드미디어, 족벌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집단적으로 창출됐다. 그 때문에 지지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그러면 이념도 강단도 결기도 없는 기회주의 웰빙 정당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질스러운 극좌와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공천 나중에 받는 사람 따로 있는 이상한 정당. 결정적 순간마다 배신자들이 튀어나오는, 그리고 그 배신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황당한 정당.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중도 외치다가 꼭 막판에는 대구 경북으로 달려가서 전통 지지자한테 읍수하는 이런 참 찌질한 정당. 이런 것이 국민의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였는데 이제 그게 달라지고 있다. 장동혁, 김민수, 신동욱, 나경원 등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 체제전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일관된 주장. 그리고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고 하는 지방선거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의 일관된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확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를 못하겠다고 탈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있다. 이게 당 지지율 추이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중도 타령, 국민 눈높이 타령은 웃기는 얘기였다고 하는 것. 이 전사 집단들이 이끄는 정당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이 바로 그동안의 중도 타령, 국민 눈높이 타령이 얼마나 웃기는 짓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 족벌 언론 비디오에 휘둘렸던 그동안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뉴미디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트럼프, 다카이치 이런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들도 올드미디어의 탈을 넘어서서 뉴미디어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직접 전함으로써 전국을 주도하고 있지 않냐.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성국 칼럼,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그만큼 우리 고성국 TV를 비롯한 자유파 뉴미디어의 전사들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그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백날 얘기해봤자 못 믿겠다. 이재명이가 직접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5명 전원이 중형으로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을 빠르게 다시 시작할 것을 국민들이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히지 않았냐. 이재명이 본인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을 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결국 수뇌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본인이 내가 다 설계자라고 했던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 아니냐. 긴 말 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법치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내일이라도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한 판사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위증교사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승한 고법부장,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판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법원의 이진관 부장판사, 윤이환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 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의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 정치인들은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나와도 노코멘트를 하죠. 차라리. 아니면 존중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판사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역사에 그 오명이 길이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한 정치인은 제 기억으로 장동혁 대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자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종북주사파들의 움직임이 급하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훈식이가 직접 나서서 마치 이재명이는 처음부터 재판중지법 반대였던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정청래한테 떠맡기고 있습니다. 아예 쓸데없는 짓을 했어. 지금 에이펙 성과 홍보하기도 바쁜데 왜 이걸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와가지고서 이슈가 파묻히게 만들어? 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손바닥도 아니야. 손가락을 어떻게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이재명 이상으로 열렬히 희우하고 있는 자가 또 있겠어요? 그래, 정청래가 뭐가 아쉬워서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위해서 지가 총대를 내밀어.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재판중지법이 만들어지면 이재명이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텐데 끌려 내려오면 바로 재판이 재개된다. 그러면 바로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재판중지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아예 면소해야 된다. 기소 자체를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건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이가 대통령에서 끌려 내려와도 이 건으로는 재판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야 쓸데없이 왜 재판중지법을 하려고 그래. 면소를 해야지. 기소를 취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개딸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이도 원치 않는 것을 정청래가 지가 총대 메고 온갖 유탄 맞아가면서 이걸 여기까지 밀어왔다? 그걸 믿을 자가 누가 있어. 이거 이재명이도 안 믿을 거야. 자, 그래서 좋다. 너네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나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못 믿겠다. 이것들 분리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재판 재개 들고 나오지 않냐. 너네가 지금 법안을 폐지하지도 않고 그냥 유보하고 있지 않냐. 본회의 열어서 언제든지 두드릴 수 있게 딱 준비해 놓고서 지금은 안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니냐. 오늘은 안 하겠다는 뜻이지 진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이재명이가 직접 밝혀라. 이재명이가 직접 밝혀. 재판 중지 안 하겠다. 이게 장동혁 대표의 주장입니다. 잘 싸우네요.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전쟁입니다. 예, 누구 얘기였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이재명이가 당대표를 할 때 그 보좌관 하던 김현지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장이 의원회관 쪽으로 오자 그걸 본회의장에 있던 이재명이한테 급하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때가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4일 만에 소환된 것입니다. 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장이었습니다. 김현지가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재명이한테 보낸 메시지
당시에 언론 카메라가 이걸 포착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자, 바로 그 전쟁이라는 단어를 장동욱 대표가 썼습니다. 장동욱 대표는 이젠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로텐도홀을 거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로텐도홀에 시위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넥타이, 어두운색 정장 입고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근조 리본으로 달았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이가 로텐도홀 입구에 도착하자 그 시위를 하고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 범죄자가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 받으세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가 시정연설하는 동안 비공개 의총을 진행하고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과 특검의 야당 말살 내란몰이 목적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후보가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 그리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정치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재개돼야 한다. 장동욱 대표는 이 의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재명의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시한도 정했어요. 1년 안에 끌어내리자. 우원식이가 이례적으로 국회 본관까지 나가서 이재명이를 마중하고 로텐도어를 거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정신 차려 쪽팔리지도 않냐 이렇게 소리쳤고 야 국회의장이 사무처장이냐 부끄럽다 이런 고함을 계속 쳤습니다. 이재명이가 워낙 낯이 두꺼우니까 후흑이죠. 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다가가서 뭘 좀 하려고 하니까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재명이가 머쓱한 듯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나서 우원식이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전해드린 대로 정청래가 기다리고 있다가 박수하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이젠 전쟁이다. 장동욱 대표의 이 외침 그냥 해보는 외침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족벌 언론들은 여전히 한동훈과의 그 달콤했던 밀월 시대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한동훈이를 또 다시 한번 유승민이를 정치판에 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유승민 한동훈 내년에 선거 큰판 선다고 제목을 달아서 무슨 특집 기사처럼 참 불쌍하다. 오죽 그래 상상력이 빈곤하면 고작 한동훈이고 고작 유승민이냐. 그런데 이 족벌 언론들이 쏙을 만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지가 여전히 뭔가 되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거든요. 한동훈이는 어제 그저께도 뭐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달았어요. 이재명 그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거를 이자가 뭐라고 페북에다 썼냐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단다 해놓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썼어요. 어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권유 대표 대담에서 좌파보다 더 사악한 한동훈이라고 논평들을 했는데 제가 이 한동훈이가 페북에다가 쓴 이 글을 보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저 정복주사파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그걸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금 이렇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재명 재판중지법은 권력을 가지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입법 폭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른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습니까? 족보 언론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게 된 시작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그야말로 장삼이사들이 나 윤석열 대통령 1, 2, 3 계엄 선언을 보고 또 왜 계엄을 했는지 대통령의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나 이제 진짜 계몽됐다 라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시작하면서 계몽령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하면서 어거지로 이름 바꾸는 것하고 같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자유파 시민들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보는 이 한동훈 배신자의 정말 더럽고 천박한 이 얼굴이죠. 이자가 그래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또 비난을 했는데 진짜 국민 우습게 보는 게 바로 한동훈이 너다. 제가 아주 구역질 나는 걸 여러 번 참으면서 이 한동훈 관련 기사를 보고 또 한동훈이가 뭐 라디오에 나가서 중불나게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를 정말 여러 번 이 구역질 나는 걸 꾹꾹 참으면서 읽었는데 막상 논평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읽기가 싫네요. 에이 참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한동훈이만 아니라 김저경이나 신지호나 뭐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거 허접한 것들이 끊임없이 족벌 언론들하고 저것들이 당권 잡고 있을 때 또 뭐 법무장관 하고 있을 때 집권당 비대위원장 하고 있을 때 그때 족벌 언론들하고 유착하면서 그냥 커넥션들을 쫙 만들어 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패널 인증제 하겠다. 당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여전히 패널로 출연시켜서 자유우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동훈이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이자가 지난 5월부터 대선 기간 내내 당원 모집하고 다닌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위드훈인지 보면 당원 모집한 후기들이 쫙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사태, 여상원 김종혁 사태는 그냥 그야말로 어쩌다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워낙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의 분노의 함성에 쫄아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이 한동훈이 이게 엄청 쫄보거든요. 쫄아가지고 지금 납작 대가리 쳐박고 있을 뿐이지 이자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지난 총선 공천권 행사하면서 구축해놓은 이른바 한동훈 똘마니 세력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것들이 암약하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자유파의 지지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감히 겁이 나서 딴소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조그마한 빈틈만 드러나도 바로 그걸 치고 들어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한 이 한동훈의 짓거리를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뭐 모르고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정치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 한동훈 세력을 척결하는 문제만큼은 그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예,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을 제대로 싸우는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춘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한동훈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그게 뭐 김정혁이 따위 하나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한동훈과 그 한동훈 똘마니들 세력적으로 척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두 번째 배신, 세 번째 배신 발생한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북주사파와 전면적 투쟁을 하기 전에 꼭 마무리해야 될 과제다. 집의 뒷마당을 먼저 확실하게 안돈하지 않고 어떻게 전장터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싸울 수 있냐. 한동훈 세력 척결이 당 쇄신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과의 전면 투쟁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하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지금의 하루 12시간을 48시간으로 4배 늘려서 진행하자. 이를 통해서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이고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고 투표율까지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자.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사전투표 논란,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선출 권력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약화됐다. 만약에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제고하고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렇다면 법적 선거 운동 기간을 보장하고 사전투표 논란까지 없앨 방법과 제도는 얼마든지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 충분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를 48시간 늘려서 하는 이 제도 개선, 이건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아마 반대하기 쉽지 않은 아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